예, 반갑습니다. 어제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와 바다 원우회 공동으로 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한 2주 전에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이 이제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모두들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뭐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사장을 법정 구속까지 시키나 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칼럼을 쓴 바도 있습니다. 해운신문의 96호 김영 칼럼에 그런 내용을 이제 적었거든요.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싶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죠. 그 결과를 약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인천항 이제 간문이라고 배가 이제 입항하도록 만든 어떤 뭐 그런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리를 하다가 높은 데서 이제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안전띠를 차고 있었는데 그 안전띠를 어디에다가 걸 수 있는 고정된 걸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는 거죠. 그런 장비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안전띠를 거기다 걸었으면은 밑에까지 추락하지 않았겠죠. 그래서 그런 의무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사장이 행하지 않았다. 그러면 그런 잘못된 말하자면 주의의무 위반이 사람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이 범죄는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거단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고의가 되냐? 사장이 뭐 사람이 사망 하도록 뭘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. 그런데 두 번이나 이걸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. 그 이제 담당에서 이렇게 뭐 순찰하거나 조사를 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. 그럼 사장이 서명까지 했다는 거죠. 사장이 뭐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사님의 생각에는 두 번이나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상태였지 않느냐 해서 이제 미필적 고의로 봤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해서 미필적 고의가 되느냐 이렇게 그 전문가들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그 검사장 출신 또 부장판사 출신들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이제 그 미필적 고의 말하자면 이런 주의의무 위반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로 사고가 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고의와 과실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고의인 것 같아도 이것을 이제 그 과실범으로 포섭시키는 그런 경향이 이제 판사님들한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시정 조치가 요구됐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법을 피해 가려면은 이제 한번 그런 사고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는 것, 그리고 뭘 시정해 달라고 이제 그 요청이 아래서부터 올라왔으면은 최고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처리만 하면은 이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거는 왜 사장이 처벌이 대상이 됐냐 이거였거든요. 그런데 어제 전문가들 말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.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주어진 뭐 여러 개의 조치,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 조치를 현장에서 취하지 않았을 때
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사장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사건에서는 굳이 사장이 스스로가 안전관리 그 산업안전 그 관리 총책임자로 나선 것 자체가 조금은 너무 순박했던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두 가지를 좀 유념을 하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반드시 최고 경영자가 그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런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.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전띠를 매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그 조치만을 잘 취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금 더 그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잘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획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최고 경영자에게 부과를 시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훨씬 더 넓은 범위였기 때문에 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소 그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관리 지배하면은 바로 그자가 그 이제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선박 관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? 선주들이 선원이나 또 선박에 대한 관리를 선박 관리회사에게 우리가 보통 맡기면은 그걸로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박 소유자 즉 선주가 이 선박에 대한 지배를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